자, 안녕하세요. 열카 친구들. 수능 특강 5주차 만원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열카 고3들은 코로나 방학이라는 이 힘든 시간을 기회로 만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12시간 정도는 공부할 계획을 세우시고 그대로 좀 실행을 하시는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쌤이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좀 세우셔가지고 쌤한테 개인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쌤이 계획을 인증하는 친구들한테는 모구모구 한 병씩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보십시오. 2021학번을 위해서 우리가 수능특강 문학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쌤이 수능특강을 먼저 이렇게 들어간 데는 뭐 수능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3학년 1학기 내신을 위해서요. 3학년 1학기 내신이 전체 대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큰 거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중간고사 대비, 기말고사 대비 3학년 1학기 열심히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로는 기출문제, 그쵸?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 열심히 정리했고 계속 풀도록 쌤이 우리 친구들한테 프린트 줬었습니다. 자, 그 다음이 우리가 지금 이제 하는 수능특강 정리예요. 이게 다 내신에 나오는 시험범위이기 때문에 지금 7주차까지 하면 우리가 수능특강을 다 보는 거죠. 그래서 7주차까지 정말 빠짐없이 잘 정리하고 가시면 내신 대비할 때 훨씬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등급을 향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작품은 만원사라고 하는 유배가사입니다. 이 작품은 유배가사예요. 쌤 얼굴이 갑자기 커져서 놀랐죠? 자, 근데 그게 유배가사 중에서도 우리가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나눌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유배가사를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누게 되면 조선 전기의 작품들은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철이나 윤선도처럼 좀 유유자적하면서 자연친화적 태도를 보이거나 아니면 영군지정의 마음을 이야기하거나 뭐 이런 좀 약간 가식적인 유배지에서도 이제 선비로서의 어떤 모습을 잃지 않는 작품들이 많은가 하면 조선 후기의 작품들은 이제 사실적이고 평민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조선 후기에는 아무래도 조정 자체가 가난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신분제도 자체가 문란해졌기 때문에 귀양지에 있는 평민들이 양반을 보는 눈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조선 전기에 귀양을 온 사람들은 약간 그 반골 기질이 있으면서 멋있게 받는가 하면 조선 후기에 양반들이 귀양을 오면 막 귀양다리라고 욕하거나 아니면 저 새끼는 또 왜 이 귀양을 왔을까 뭐 이런 어떤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보는 이제 신분제도의 문란이 여기서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좀 이 귀양 생활을 끝내고 싶다라고 하는 반성이라든지 좀 한의 감정, 한서린 감정들이 묻어나게 돼요. 그래서 조선 후기 작품들 우리가 이제 평시조에서 사설시조로 간 것처럼 길이도 조선 후기의 가사들이 더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이 오늘 우리가 볼 만원사입니다. 자, 작품 해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품 해설로 들어가서 자, 아마도 할 일 없다. 할 일 없이 생애를 생각하고, 근데 지금 이 전 내용을 먼저 볼게요. 여기는 우리 이제 수능특강 본문이고, 이 전에 이 안도환이라는 사람이 이제 유배지에 오게 된 과정, 유배지에 오게 되는 과정이 이제 쭉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떤 집에 얹혀 살게 되거든요. 근데 얹혀 사는 집 주인한테 구박을 받게 돼요. 야, 너는 귀양 와서 손가락 10개 다 있는데 왜 일을 하지 않니? 뭐 이런 이제 구박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구박을 받으면서 당연히 이제 좀 억울하기도 하겠고 아니면 나 진짜 이제 좀 일을 해야 되나? 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뭔가 그 생계를 좀 생각하게 되는, 그러니까 양반으로서 되게 무기력한 모습,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좀 일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이제 마음이 들게 되는 부분이 우리 이 수능특강 본문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안도환이 왜 유배를 오게 됐냐면 사실 진짜 잘못해서 온 거예요. 그 주색 잡기에 능했던 이 양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자 만나고 술 마시고 뭐 도박하고 이러다 탕진을 한 거야, 재산을.
근데 자기 재산만 탕진했으면 되는데 국고, 그러니까 나라의 돈을 축낸 거죠. 그래서 그게 걸려가지고 유배지에 온 거니까 사실 진짜 잘못을 한 거야. 그래서 유배지에 오게 됐을 때도 다 등급이 좀 있거든요. 얘는 진짜 잘못해서 온 거기 때문에 나라로부터 전혀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진짜 막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자기도 하고 뭐 이렇게 거지처럼 살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양반이 그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 어떻게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좀 길지만, 단숨에 좀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졸리면 중간중간 필기를 하도록 하시고, 너무 졸리면, 어떻게? 1.5배속 정도로 듣도록 하세요. 자, 본문 시작합니다. 아마도 할 일 없이 생애를 생각하고, 여기서 생애는 자기 국리예요. 자기 살궁리를 생각하고 고기 낚기를 이제 먼저 하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되니?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계를 꾸려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기 낚기를 먼저 하려고요. 그래서 일상적 일들인데 사실은 일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물머리를 어찌할꼬 배멀미예요. 배멀미가 나서 어찌할꼬 이 말은 뭐야? 못하겠다는 거야. 나 고기 낚기 하려고 했는데 배멀리 나와서 못하겠다. 못난 놈이지. 자, 아무튼 못하겠대요. 나무 베기 하자 하니,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나무를 벨까 똑같이 일을 하려고 했는데 힘 모자라 어찌하리. 아이고, 이것도 못하겠대. 자리치기 신삼기는 모르거든 어쩌리. 자리치기가 뭐냐면 돗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끼를 꼬아가지고 돗자리를 만들거나 집신을 만드는 걸 이제 신삼기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일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할 줄을 몰라서 어찌하리 못하겠다는 거죠. 자, 다 물음표를 쌤이 찍은 이유는 의문 형식으로 고전에서 얘기할 때 보통 영탄 아니면 서리로 우리가 찾아주잖아요. 얘는 어떨 것 같아요? 못하겠다라고 해석이 되니까 반대로 해석되는 서리적 표현이죠. 그러니까 굳이 의문 형식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의문 형식을 쓰는 경우 우리가 서리적으로 해석해 주는 거죠. 자, 어와 할 일 없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자, 어때? 무능력하지? 아무 일도 못해요. 평민들은 어린 아이들도 하는 일을 자기는 못하겠다는 거야. 자, 그래서 동량이나 하여 보자. 자, 결국 선택한 게 동량이에요. 어우, 너무 싫죠. 내 남편이 이러면 정말 싫을 것 같아. 자, 쌤 남편은 좀 수학을 잘해서 다행이에요. 자, 탈 망건 갓 숙이고 홑 중치막 띠끄르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망건을 이제 벗어버리고 갓을 이제 삿갓을 깊숙이 이제 내린 거예요. 왜? 창피하잖아. 동량을 하려고 하면 창피하니까 얼굴을 가리는 거지. 그러면서도 홑 중치막이 뭐냐면 두루마기 위에 이제 입는 겉옷이거든요. 굳이 입지 않아도 되는데 어쨌든 겉옷을 입고 나서 촉만 남은 헌 집신에, 자, 가난한 지금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3살 부채 차면하고, 3살 부채가 뭐냐면 여기서 3살은 3살 아이가 하는 부채가 아니라 가는 살이에요. 가는 살을 가진, 그러니까 가는 살을 가진 이런 부채로 선생님이 그림 대충 그려서 차면은 면이 얼굴면자거든요. 얼굴을 가리고 라는 뜻이에요. 자, 얼굴을 왜 가려? 얼굴을 왜 가려요? 창피하니까 부끄러워서 가리는 거야. 아직 배가 덜 고팠지. 남초 없는 빈 담뱃대를 소일조로 가지고서 그냥 심심풀이로 가지고 담뱃대까지 다 이렇게 이제 차림을 하고서 그래서 얘의 차림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죠. 행색을 묘사해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인물을 간접 제시한다라고 하죠. 보여주기라고도 합니다. 아무튼 자, 비슥비슥 걷는 걸음마다 눈물 난다. 자, 비슥비슥은 뭐냐면 힘없이 비틀비틀 거리면서 이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걷는 모양을 뭐 하는 거예요? 음성장징어, 의태어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걸음마다 눈물이 나는구나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네요.
자, 세상 인사 꿈이로다. 내일 더욱 꿈이로다. 그래서 세상 일이 꿈 같구나. 내 일이 더욱 꿈 같다. 왜 꿈 같아? 왜 꿈 같을 것 같아요? 여기서 꿈은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그런 미래에 대한 꿈이 아니고, 뭔가 좀 허무하구나, 무상하구나 라는 무상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무상감이 뭐야? 인생이 덧없다. 뭐 이런 걸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양반으로서 한자성어로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엊그제는 부귀자요. 자, 엊그제는 언제겠어요? 과거죠. 과거에는 내가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 술 먹고 다니고 여자 만나고 다니고 뭐 그랬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은 빈천자구나. 오늘 아침은 당연히 언제야? 현재겠죠. 그래서 부귀자였을 때는 행복했겠지. 근데 오늘 아침 없겠어요. 빈천한, 가난한 이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으니 대조적으로 자신의 처지를 나타낸 거죠. 자, 대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귀자 꿈이런가 빈천자 꿈이런가. 자, 엊그제의 부귀했던 것이 꿈인가? 오늘의 빈천한 것이 꿈인가? 장조오접 황홀하니 어느 것이 정꿈인고? 자, 이건 진짜로 문답하는 거죠. 장조오접이 뭐냐면 장자가 꿈을 꿨대요. 근데 꿈속에서 자기가 나비가 됐는데 꿈속에서 나비가 된 자신이 자신인지 아니면 현실 꿈을 깨고 난 다음에 그 장자 인간으로서의 자기가 진짜 자기인지 헷갈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도 과거에 부귀했던 사람이 나인가? 빈천했던 사람이 나인가? 사실은 둘 다 자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막 꿈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죠. 자, 한단치보 꿈인가 남양초력 큰 꿈인가. 자, 꿈인지 생신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화서몽 칠원몽에 남가일몽 깨고 나서 자, 다 화서몽 칠원몽 남가일몽 일장춘몽하고 비슷한데 아까 얘기했던 무상감, 덧없음하고 연결되는 의미들입니다. 몽중흉사 이러하니 자, 몽중 꿈속에서의 흉한 일. 자, 꿈속에서 흉한 일을 겪은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 자, 이게 꿈이길 믿는 거죠. 그러면 새벽 대길 하오리라. 원래 꿈과 현실은 어떻대? 반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꿈이 흉흉하니까 나의 운세, 새벽은 대길. 아주 좋은 길한 운이 올 것이다 라고 지금 뭐 헛된 희망 꿈꾸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것도 대조예요. 흉사와 대길의 대조. 자,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서 유배를 온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느껴지죠? 자, 우리 친구들도 지금 열심히 니들이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수능이나 아니면 이제 대입 결과가 나오고 나서 선생님이 그때도 얘기했죠. 육광탈? 그래, 만약에 이제 니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해봐. 정말 꿈이었으면 좋겠겠지. 그래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나중에 한탄하지 말고. 자, 얘가 지금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그쵸? 자, 넘어갑니다. 가난한 집 지내치고 넉넉한 집 몇 집인고. 지금 얘 뭐 했어? 이제 동량의 과정이 나오는 거야. 동량 왔잖아요. 그래서 동량의 과정이 시작이 되는데 가난한 집, 딱 봐도 가난한 집은 지나치고 넉넉한 집이 몇 집인가? 살인문을 드자 할까? 살인문을 들어갈까? 마당에 섰다 하랴.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집에 살인문을 들어가서 마당에 서 있어요. 그랬더니 철없는 어린 아이들과 소 같은 젊은 계집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귀양달이 온다. 귀양이 아니라 귀양달이에요. 자, 귀양달이 온다 하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이들하고 계집애들한테 놀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양반이 평민들한테 놀림을 당하고 있다고.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어와 고이하다. 이상하다. 다리 지칭 이상하다. 자, 갑자기 다리에 꽂힌 거야. 애들이 귀양다리라고 막 놀리니까 이 다리에 꽂혀가지고 구름다리, 징검다리, 돌다리, 토다리라 라고 해서 다리의 이름을 지금 뭐 하고 있어? 나열하고 있죠. 근데 이 다리와 이 다리가 같을까? 의미가? 같지 않아요. 동음이의어거든요. 그래서 동음이의어를 사용해서 뭔가 재밌는 표현을 시작하려고 하죠. 이런 걸 우리가 언어 뭐라고 해?
희라고 합니다. 고전에서 자주 나오는, 특히 조선 후기에 자주 사용되는 표현법이죠. 재밌게 표현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화라고 하죠. 희화화가 뭐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재밌게 표현하는 거입니다. 조선 후기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법이죠. 자, 춘정월 15야 상원야 밝은 달에, 그래서 갑자기 밝은 달, 긍정적인 시어가 나오네. 과거에 자기가 장안이 어디냐면 이제 자기가 도시에 살았을 때를 얘기하는 거겠죠. 인간 세상에 열심히 놀 때. 12달이 다리마다 바람 불어. 옥호금주는, 자, 옥호금주는 항아리 속에 옥 같은 술, 아주 좋은 술과 배반이요. 배반은 상 위에 기름진 안주를 의미해요. 그래서 금 항아리의 술과 안주들과, 적성가곡은 다리다리 풍류로다. 적성가곡은 노래거든요. 춘향가에도 나오는 노래예요. 그래서 노래, 봐봐. 술, 안주, 노래 가득한 다리다리 풍류로다. 그래서 자기가 도시에 있었을 때는 이제 다리다리 막 이제 사람들이 다 술 마시고 즐기고 뭐 이러고 있었던 풍류예요. 그럼 이건 당연히 언제의 일이야? 과거의 일이죠. 과거에 행복했던, 그러니까 즐거웠던 기억을 되살리고 있네요. 얼마나 돌아가고 싶겠어요. 그쵸? 자, 넘어가 봅시다. 웃다리, 아래다리, 썩은 다리, 헛다리. 이거 뭐야? 그냥 다리들을 다 계속 또 나열하고 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철물다리, 판자다리, 두 다리 돌아들어 중천을 올라 광통다리, 구분다리, 수표다리, 효경다리, 마전다리, 아량위, 곁다리라. 도로 올라 중학다리, 다리 나려 향다리요. 동대문안 젖다리며 서대문안 학다리, 남대문안 수각다리, 모든 다리 밟은 다리. 자, 여기까지가 얘가 이제 그 서울에서 밟았던 다리들을 이제 좀 이제 쭉 나열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길게 나열하고 있을까? 그만큼 사무치게 그리운 거지. 자, 아무튼 이 다리 저 다리 금시초문 귀양다리. 그런데 이 다리 저 다리 밟아봤어도 금시초문이 뭐야? 처음 들어본, 그죠? 처음 들어본 다리의 이름이 귀양다리구나. 이 귀양다리가 뭐야 지금? 화자의 처지잖아요. 현재 처지. 그러니까 난 처음 들어본 거야. 귀양을 처음 온 거야. 라고 표현하면서 수종다리, 습다리인가, 천생이 병신인가 갑자기 격해지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수정이 뭐냐면 다리가 붓는 건데, 다리가 붓는 병에 걸린 것처럼 얘가 이제 귀양을 온 걸 지금 병신이라고 표현하면서 뭐하고 있니? 비속어 사용해서 감정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자, 아마도 이 다리는 실족하여 병든 다리, 두 손길 들여치면 다리에 가까우니. 갑자기 병든 다리, 이게 뭐야? 신체로 넘어왔죠. 그러면서 두 손길 들여치면, 자, 얘들아 봐봐. 손을,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손을 내리면, 이 두 손길을 내려치면 어디에 가까워? 이 손이 다리에 가까워지잖아요. 그쵸? 다리에 가까워지죠? 그걸 표현한 거야. 재밌죠? 신체에 비유하고 있어요. 손과 다리 멀다 한들 그 사이 얼마치리. 자, 손과 다리 멀다 한들 얼마나 멀겠어요? 얼마치리? 얼마나 멀겠니? 멀지 않지 라고 하는 서리적 표현이야. 이것도 한층을 조금 높여 손이라고 하여 주렴. 자,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꽁 하고 있다가 아까 누가 뭐라고 했지? 아이들이 귀양다리라고 했잖아요. 놀렸잖아요. 귀양다리라고 놀리지 말고 나를 귀양온 손님, 그러니까 귀양손이라고 좀 높여서 얘기해줘. 아이고, 그러고 있는 거죠. 부끄럼이 먼저 나니 동양말이 나오더냐. 자, 그런데 이제 내가 아무튼 귀양손이라고 불리고 싶잖아요. 그 정도로 얘가 지금 양반의 어떤 권위의식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부끄러워요. 부끄러움이 먼저 나와서 동양말이 나오더냐? 동양말이 나오겠어요? 동양말 뭐야? 한 푼 줍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장가락 입에 물고 안이 가는 헛기침에 허리를 굽힐 째는 공손한 인사로다. 지금 어디 들어와 있다고 했지? 아까 살인문 안에 부잣집 같은 집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내 허리 가히 없어? 내 허리 가히 없어는 여기서는 가히 없어거든요.
자기가 불쌍한 거지. 그래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 우리가 자기연민한다고 하잖아요. 비부에게 절이로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제 종들한테도 절하고 내 인사 차서 없이, 내 인사는 위아래 없이, 차서는 순서 없이, 그러니까 순서라는 뜻인데 순서 없이 종에게도 존대하는구나. 그냥 안녕하세요 뭐 이러면서 이제 갓쓰고 들어와서 동냥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한푼줍쇼라는 말이 나온다고? 안 나와. 그래서 그냥 절만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인심이 나쁘면 쫓겨나겠고 인심이 좋으면 밥을 먹겠죠. 혼잣말로 중중하니, 그래서 크게 말하지 못하고 혼잣말로 중중하니 줄인중 들어오는가 온가. 자, 이것도 언어유희예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언어유희, 동음이의어 사용해서 언어유희 하고 있는 거죠. 자, 아무튼 그 집 사람 눈치 알고 보리 한 말 떠서 주며, 그래서 내가 크게 말 못하니까 이제 눈치를 채고서 착하네 보리 한 말 떠서 주면서 가져가오 불쌍하고 적객동량 예사오니 당면하여 받을 때는 마지 못한 치사로다. 자, 당면에서 얼굴 보고 이제 받을 때는 어쨌든 마지 못해서 뭐 했어? 고맙다라고 지금 치사는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인한테 고맙습니다 하고 물러나온 거예요. 그렁저렁 그렇게 저렇게 얻은 보리를 들고 가기 어려우니, 얘 진짜 좀 약간 바보 같죠? 보리를 얻었는데 이걸 좀 자기가 또 드는 게 싫은 거야, 양반이. 그래서 갑자기 노비를 찾아요. 어느 노비 수나리, 어떤 노비가 운반해 줄까? 누가 운반해 주겠어요? 운반할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아무려나 저 보리라, 아무려나 짐을 지어보겠다, 짐을 들어보겠다. 이제 자기가 큰 마음을 먹은 거야. 내가 이 보리를 들어보겠다. 갓은 숙여지려니와 홑 중치막 어찌할꼬. 근데 얘가 아까 뭐 했어? 삿갓을 쓰고 중치막을 걸쳤잖아요. 그 중치막이 뭐라고? 양반이 이제 걸치는 겉옷이라고요. 그 겉옷을 입었으니 이제 막 소매가 큰 중치막을 입었으니 되게 막 거치작스러운 거야. 그 보리를 들고 가는 게. 주변이 으뜸이라 변통을 아니하랴. 근데 갑자기 또 자기 칭찬해요. 주변 머리가 자기가 으뜸이래요. 좋아서 변통을 아니하랴. 변통은 임시 변통. 그러니까 어떤 해결책이야. 해결책을 아니하겠느냐? 하겠지. 해결책이 있다 이거예요. 이것도 서리적 표현이거든요. 넓은 소매 구기질러. 그래서 넓은 소매를 구겨가지고 품속으로 넣고서 긴등거리 제법이라 하괴이치 아니하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렇게 소매를 넣어봤더니 뭐 아주 이상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리를 들고 얘가 보리를 이렇게 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죠. 자,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기 신세가 어떻겠니? 아까도 믿기지 않았는데 더 믿기지 않죠. 아마도 꿈이로다 일마다 꿈이로다. 다시 일장춘몽 인생 무상 이거 믿고 싶지 않아 라는 걸로 돌아가요. 동냥도 꿈이로다 등짐도 꿈이로다. 뒤에서 당기는 듯 앞에서 미는 듯. 이게 이제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는 거지. 그 보리를 막 들고 가는 그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양반이라 그런 거야. 자, 아무리 구부려도 자빠지니 어찌하리. 근데 이제 일도 해본 사람이 한다고 그 보리 한 마를 지고 가는 게 얘한테 너무 막 무겁고 힘든 거야. 그래서 막 넘어지고 막 난리 났어요. 멀지 않은 주인집을 천신만고 아주 어렵게 이제 겨우 오니 되게 힘들게 보리 한 마리를 지고 와서 존전의 출입인가? 존전이 뭐야? 존귀한 사람 앞이잖아요. 그러니까 귀한 사람 집에 오는 것처럼 한출천배하는구나. 한출천배는 뭐냐면 뭔가 긴장해서 땀나는 거거든요. 왜 긴장해서 땀나는 것 같아? 지금 자기의 꼴이 너무 막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 주인 거동보소 코웃음 비웃으며,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던 이 주인이 아까 열 손가락이 없냐 가서 일해라 라고 이제 구박했던 그 주인이 양반도 할 일 없네 동냥도 했냐 라고 뭐하고 있어? 비웃고 있는 거죠. 자, 직접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따옴표 해주셔야 돼요. 직접 인용해가지고 뭐하고 있어? 주인이 자기를 책망하는 걸, 놀리는 걸
직접적으로 독자들한테 재밌게 생생하게 전달해주고 있는 거죠. 생생하게. 자, 귀빈도 속절없네, 등점도 지시 없고, 밥산 노릇 하오시니 저녁밥 많이 먹소. 여기까지 직접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이고, 양반도 소용없구나. 등짐 지었냐. 밥산 노릇 하오시니 저녁밥 많이 먹어라. 이러면서 뭔가 재수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주인을 잘 보세요. 양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좀 밥 많이 먹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주인은 양반일까 평민일까? 평민이겠죠. 아니면 이렇게 뭐 양반 어쩌고저쩌고 막 이럴 일이 없지. 평민인데 부자인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조선 후기의 모습이에요. 뭐야? 양반과 평민이 역전이가 일어난다고.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고. 뭐 돈이 있으면 이렇게 떵떵거리는 거고, 양반이라도 돈이 없으면 얘처럼 막 동냥하러 돌아다니는 거고. 이게 조선 후기의 모습이에요. 몰락한 거지, 양반층이. 알고 있죠? 자, 네 웃음도 듣기 싫고 많은 밥도 먹기 싫다. 자기 속마음이죠. 동냥도 한 번이지 빌긴들 매양하랴. 자, 동냥도 못하겠다. 이제 한 번 했으니까. 도대체 이거 할 짓이 아니야. 뭐 이런 거야. 평생의 처음이요 다시 못할 일이로다. 차라리 굶을진정 이 노릇은 못하리라. 아이고, 뭐 하자는 거야 지금. 화자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상적 어휘와 대구법, 서리법 사용해서 동냥하는 화자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잘 드러나죠. 좀 한심하지 않니? 그치? 그래서 얘들아, 열심히 공부해서 니들이 최소한 니들 밥벌이는 니들이 해야지. 그치? 부모님한테 효도도 하고 우리 이러지 말자. 얘처럼.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무사님의 일을 하잔 말인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어쨌든 동냥 말고 먹고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까? 신삼기나 하자. 제일 이제 쉬운 게 신삼기. 뭐야? 집신을 새끼로 만드는 거예요. 하자 하고 집 판단을 추려다가 신날부터 꼬아보니 종이 노도. 이게 뭐냐면 종이 노끈이에요. 노끈. 끈 있죠? 끈도 못 꼬는데 새끼 꼬기를 어찌 알겠느냐. 알겠니? 모르겠지. 한심의 극치지. 어쨌든 이것도 서리적 표현이지. 모르겠다 이거야. 그래서 다만 한 발 다 못 꼬아 손가락이 부르트니 할 일 없어 내어놓고 조금 했더니 일 안 하면 원래 이제 손에 금방 못이 박혀요. 애가 지금 너무 힘든 거야. 손가락이 아파. 내어놓고 긴 삼대를 벗겨내요. 긴 삼대도 이제 지푸라기 같은 거거든요. 그걸 벗겨내서 자리노를 배웠거니. 그래서 자리노는 이제 노끈, 돗자리를 만드는 그 노끈을 이제 배워서 새끼줄을 꼬니까 천수만한 인의 마음. 자, 천수만한도 마찬가지. 아주 막 한이 사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세모해 주시면 돼요. 얘의 지금 마음이 어때? 한이 사무치는 거지. 이런 걸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회한이라고 해요. 한이 한을 품다 뭐 이런 뜻이야. 한을 품다. 그래서 전혀 없어서 녹고기에 붙였다. 그래서 이 마음을 붙일 데가 없어서 녹고기에 붙였대요. 자, 근데 사실 얘들아, 마음은 형태가 있어? 없죠. 근데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추상적인 걸 녹근에 붙일 수 있는 구체적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 우리 고전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 문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죠. 추상적 사물을 뭔가 구체적인 사물처럼 형상화하는 거지. 대표적인 게 뭐야? 황진이 시조의 동짓달 기나긴 밤을 잘라내고 싶다라고 했던 그 표현이죠. 그래서 추상적인 관념들, 뭐 생각들, 뭐 이런 마음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뭔가 붙이거나 자르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들이 이제 생생하게 표현하는 구체적 형상화라고 합니다. 알겠죠? 아무튼 얘가 지금 유배지에서 동냥하다가도 힘들고, 그쵸?
새끼 꼬는 것도 힘들고 뭐 이런 갓난신고가 뭐냐면 겁나게 힘든 거야. 겁나게 힘든 거를 솔직하게 표현한 부분이 이제 마지막 우리 수능 특강 수록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양반의 어떤 아까 얘기했던 조선 전기에 뭐 임금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아니면 자연을 그냥 즐기고 있다든지 막 이런 만족감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사실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평민들에게도 좀 이제 인기가 많았던 작품이라고 합니다. 내용이 크게 어렵지는 않죠? 자, 그래서 쌤이 준 자료도 정리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핵심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 유배 가사라는 건 이제 확실히 알겠죠? 확실히 아시겠죠? 조선 후기의 유배 가사고, 사실은 이게 이제 전편이 우리 이 만원사고, 만원사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작가가 안도환이 마지막 부분에 자결하고 싶다, 막 자살하고 싶다, 막 이래요. 자살하고 싶을 수 있죠. 지금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 뒤에 만원사답이라고 하는 속편이 수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만원사답도 사실은 자기가 쓴 거야. 그러니까 왜 이 만원사답을 썼겠어요? 사실은 뭐 하고 싶은 거야? 위로받고 싶을 수 있어요. 왜냐면 만원사답에서 얘가 자살하고 싶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말리거든요. 위로해줘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본인이잖아. 본인이 본인을 괜찮아 이렇게 위로하는 거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주제는 유배지에서 느끼는 서러움과 신세 한탄이 사실적으로 그려진 거다. 그래서 특징, 보통의 유배 가사들이 의연한 태도나 안빈 낙도 및 자연 친화,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사회 비판적 관점, 영군 지정을 강조한 것과 달리 이 만원사는 조선 후기에 쓰여져서 반성과 뉘우침, 고통스러운 삶의 사실적 묘사, 영군 지정이 약화되면서 슬픔과 회한이 나타나고 유배 생활의 고통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나온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거 좀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수능특강 문제에 있는 표현인데 확장적 서술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별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장면에 초점을 맞춰서 그 장면을 되게 구체적으로 자세히 묘사하는 거를 우리가 확장적 서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해당 장면을 자세히 묘사하니까 그 한 장면에 이제 어떤 초점을 맞춰주면서 마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작품에서도 보면 귀양다리라고 부르는 이제 어린아이들의 놀림을 듣고 막 기분이 팍 나빠져가지고 갑자기 다리를 막 나열하면서 과거의 화려했던 자기의 생활과 현재의 귀양다리라고 놀림받고 있는 자기의 생활을 대조적으로 표현했었죠. 그러면서 확장적으로 서술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동음이 이어를 활용하고 나열을 활용해서 희화화를 시켰던 부분들 기억나죠? 자, 그 다음에 또 유사한 상황이나 구절 등을 반복적으로 나열한 부분들, 그래서 방금 얘기한 부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강조해 전달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이게 왜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열됐었냐, 서울의 다리들이. 그 이유는 이제 행복했던 서울 생활로 복귀하고 싶은 화자의 심리가 드러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우리 만원사 내용 정리 끝났습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해설, 쌤이 준 분석 자료 보면서 정리해 보시고, 그래도 이해 안 되시면 개인톡으로 쌤한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열카 친구들, 만원사 잘 기억해 주세요.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